주석 같은 분도 제가 네. 만나보니까 아주 상당히 그 존경스러운 분위기를 제가 발견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듣기도 하지만 제가 때에 따라서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끝나면 말하자면 세계 정상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 관해서 이제 우선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거하고, 네. 또 이제 그분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알고, 잘못됐을 때는 또 이제 보태서 더 좋은 인상을 만들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또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장점인 주석을 이제 만나뵈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점인 주석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주석이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왜 존경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제 밥 먹고 제 일만 하면 누가 존경하겠는가. 네. 결국은 제 밥 먹고 남의 일을 해야 존경하는 건데, 아무리 큰 나라의 주석이라 하더라도 자기 국민만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서 장석께서는 아주 행복한 입장에 있다고. 왜냐하면 바로 옆 나라에 일거리가 있으니까, 한국이 분단이 돼서 통일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을 좀 하시면, 남북 평화 정착하는 데 좀 앞장서신다면 그게 장점인 주석께서 하셨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그 노벨 평화상을 타시기 마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하루속히 노벨 평화상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덩치가 좀 커요. 그런데 퍼뜩 일어나시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네. 한국 통일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 누가 다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한국을 도와달라 그러면 뭐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도 열심히 하는 게 정치하는 분들이 그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 후에 더러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만,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만나시게 되면 뭐 짧게는 몇 분, 또 길게는 얼마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시던가요? 그전에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을 제가 이제 만난 일이 있는데, 네. 시간이 전혀 만날 수가 없다고 문공부 장관이 그래요. 이제 원래 만나게 해준다고 하다가 약속 시간에 갔더니 갑자기 뭐 지방을 가게 돼서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고, 시간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야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니, 지금 뭐 지방을 곧 가게 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 만나자 말이야.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자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5분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제. 대통령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45분 했어요. 네. 근데 인간 심리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을 자꾸 물으면 끝내고 싶지만, 정치 좋아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면 저는 묻는 건 짧게 묻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도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그 홍보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70년대의 경우는 이제 한국을 잘 모르니까, 외국 네. 대통령 여러분들 만나도 잘 모르니까 이제,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에 대한, 그 위대성과 우리 역사에 대한 찬란한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전 세계 지금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선조에 대한 이런 긍지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은 지금 뭐 칭찬이 많이 있지만 그전부터 저는 보니까 실제 우리 선조들이 대단히 위대한 선조들이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70년대나 80년대는 옛날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4차전, 5차전 전에는 중국의 대륙에서 고구려의 뭐 당나라 다 장군들 다 망하고 뭐 이기고 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 중에 고구려가 어디까지 국경이냐면 이란하고 맞붙었어요. 그런 지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대만에서 구한 건데, 그러니까 당나라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그때 고구려에 비하면.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겼나, 을지문덕 장군이 이겼나 그랬더니 나라 자체가 당나라는 거기는 적어요. 그렇게 조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대륙과 반도와 일본까지 합해서 보면 해양을 넘나드는 것, 아시아에서 최고 민족이 우리 선조였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역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타고올, 제가 이제 한국인도 진선협회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고올 시를 덜어 이제 인용을 해서 소개도 합니다. 예? 아시아의 그 황금 시기엔 한국이 아시아의 등불이었다 말이에요. 네. 다시 그 등불이 켜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한국의 발전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근래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수상이나 대통령들 만나면 자기들이 미리 얘기합니다. 사실은 라오 수상이 93년 한국을 다녀가셨어요. 인도 수상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인도 진선협회 회장 입장에서 한 100여 명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초청해서 같이 환영대회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곧 인도 수상, 라오 수상이 오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 재벌들 회장